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요. 돌아가신 아버지 진준호입니다. 그 순간이었다. 진태성 회장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진준호. 25년 전 빗속에서 관뚜껑을 닫아야 했던 이름. 내 아들의 이름. 진태성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청년을 바라봤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죽은 준호와 너무나 똑같았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버지. 그리고 25년 전 떠난 내 아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25년의 세월을 건너온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 한성그룹 본사 42층 면접 대기실에 앉은 진재민. 손에 쥔 이력서가 땀에 젖을까봐 계속 닦아냈다. 야, 회장님이 직접 면접 본대. 옆자리 지원자가 속삭였다.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셨대. 해외 출장 중에도 화상으로 참석하신다더라.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성그룹의 인재제일 철학. 업계에서 유명한 얘기였다. 재민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아침에 어머니가 보낸 문자. 아직도 마음에 걸렸다. 아들,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5년째 암과 싸우는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도 밀렸다. 벌써 8천만 원이 쌓였다. 반드시 붙어야 해.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최종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면접관들이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은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진태성 회장. 7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재민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진태성이 자리에 앉았다. 지원자들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재민에게 멈췄다. 재민은 왜인지 모를 떨림을 느꼈다. 여러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태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5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곧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뽑는 신입사원이 30년 후 이 회사를 이끌 수도 있어요. 면접이 시작됐다.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다. 재민의 차례가 다가왔다. 진재민 지원자. 인사팀장이 호명했다. 재민이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 직무에 지원한 진재민입니다. 진태성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편모 가정에서 자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네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태성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진준호라고 합니다. 그 순간 진태성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탁자 위로 차가 쏟아졌다. 조용한 면접장에 찻잔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뭐라고 했습니까? 진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성함이 진준호입니다. 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한 분이셨다고.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정직함이 제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진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있던 부회장이 물었다. 아니야. 계속해보게. 진태성은 떨어뜨린 찻잔을 주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박미란입니다. 그 순간 진태성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려났다. 면접관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잠시 쉬었다 하지. 진태성이 비틀거리며 나갔다. 재민은 당황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10분 후 진태성이 돌아왔다. 얼굴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 찬물로 세수를 한 듯 했다. 진재민 지원자.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5살입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진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25년 전 아들 준호가 죽던 해, 며느리 미란이가 사라진 해. 설마 그 미란이란 말인가? 면접은 계속됐다.
하지만 진태성은 집중할 수 없었다. 재민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25년 전 죽은 아들 준호. 그와 너무나 똑같은 얼굴이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통보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마무리했다. 재민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진태성이 불렀다. 진재민 지원자.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겠네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재민이 나간 후 진태성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진재민이라는 지원자. 신원조사 좀 해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진태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25년 전 우리 준호가 죽고 사라진 며느리가 박미란이었지? 네, 맞습니다. 그 며느리가 혹시 아이를 가지고 있었나? 김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사모님 말씀으로는 며느리가 손자를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들었습니다만. 진태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25년이라는 세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진태성은 회장실에서 김 실장의 보고를 기다렸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진준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진재민의 어머니 박미란 씨. 25년 전 이 집안 며느리였던 그 박미란 씨와 동일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진태성의 손이 떨렸다. 그럼 진재민이 네, 회장님의 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태성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25년 전 아들 준호가 교통사고로 떠났을 때 아내 영숙이 말했다. 며느리가 애를 우리한테 맡기고 혼자 떠났어요. 새 삶을 찾겠다면서. 그래서 손자 재원이를 데려와 키웠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김 실장, 이 일은 비밀로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부산. 낡은 빌라 3층. 재민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한성그룹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진재민님,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재민은 기쁨에 뛰어올랐다. 당장 어머니에게 알려야겠다. 어머니, 저 붙었어요. 한성그룹 합격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박미란.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뭐라고? 한성그룹? 네. 드디어 대기업이에요.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미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안 돼. 그곳은 안 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른 회사로 가. 제발. 재민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대요. 그래도 안 돼. 그것만은 정말 안 돼. 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날. 시어머니 이명숙의 싸늘한 얼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던 년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고작 24세 애를 둘씩이나 낳아. 그것도 혼인신고 먼저 하고 와서. 찰싹. 시어머니의 손이 뺨을 때렸다. 당장 꺼져. 재원이는 우리가 키운다. 제발. 아이들만은. 박미란이 무릎을 꿇었다. 닥쳐. 재민이까지 원하면. 2번 다시 얼씬도 마. 다시 나타나면. 그 애도 빼앗을 거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돈다. 쌍둥이 중 하나를 빼앗긴 날. 젖먹이 재원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그날. 그 고통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한성그룹이 뭐가 문제예요? 재민이 물었지만 박미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하겠는가? 내가 한성그룹 회장의 손자야. 너한테는 쌍둥이 동생이 있어. 25년 전에 빼앗겼어. 25년간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냥 엄마 직감이야. 그곳은 위험해. 어머니, 저 이제 25살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게다가 이미 합격 통보받았어요.
어떻게 안 가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박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운명이구나.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그날 밤, 박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재민이가 한성그룹에 간다니. 그곳에는 재원이가 있을 텐데. 재원. 25년 전 빼앗긴 아들. 지금쯤 어떻게 생겼을까? 재민이랑 똑같이 생겼겠지. 일란성 쌍둥이니까. 박미라는 가끔 인터넷 뉴스로 재원이를 봤다. 한성그룹 진재원 대리, 최연소 승진.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협박이 아직도 무서웠으니까. 그때 박미라는 심하게 기침을 했다. 손수건에 붉은 피가 묻어났다. 암이 악화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없구나. 박미라는 느꼈다. 어쩌면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박미라는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내가 경고했잖아.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재민이도 빼앗을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시장바닥년이. 박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재민이 달려왔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악몽 꿨어. 박미라는 물을 마셨다. 손이 계속 떨렸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암. 처음엔 유방암이었다. 수술하고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했다. 지금은 폐까지 전이된 상태. 병원비가 8천만 원이나 쌓였다. 집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다. 어머니, 제가 한성그룹 가면 병원비 걱정 없어요. 회사에서 지원해준대요. 재민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새벽마다 식당 설거지하시고 밤마다 편의점 알바하시고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박미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손. 준호랑 똑같은 손. 재민아,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조심해. 특히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으면 피해. 재민은 의아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요? 그래.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쌍둥이도 아닌데. 박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너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재민은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다. 박미란이 넥타이를 메어주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네. 어머니도 약 꼭 드시고요. 제가 월급 받으면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게요. 아니야. 지금 병원도 충분해. 재민이 나간 후, 박미라는 또다시 기도했다. 제발,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재민이가 재원이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 두 형제는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서울 한성그룹 본사. 재민은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다. 다른 신입들과 함께 회사 투어를 했다. 여기가 우리 회사 자랑인 임직원 식당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설명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네요. 저기 보이는 분이 진재원 대리님입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시죠? 재민은 그쪽을 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얼굴. 아니, 똑같은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이래서 조심하라고 했구나. 재민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왜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닮은 걸까? 그때 진재원이 이쪽을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진재원도 놀란 표정이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것이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점심시간. 재민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눴다. 재원 대리님이 회장님 아들이라며? 응,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뭐가? 25년 전에 회장님 아들이 죽었잖아. 그때 손자를 데려와서 아들처럼 키우신 거래. 재민의 손이 멈췄다. 25년 전. 자신이 태어난 해와 비슷하다. 그럼 재원 대리님이 사실은 손자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재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일까? 남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오후가 되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회사 의료센터는 병원 못지않게 컸다. 신입사원분들은 체열실로 가세요. 간호사가 안내했다. 재민이 피를 뽑는데 의사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진재민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 좀 정밀하게 할게요. 회사 방침이라서요. 재민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다. 대기업은 원래 꼼꼼한가 보다. 한편 회장실. 진태성은 창밖을 보며 전화를 기다렸다. 병원장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회장님, 체열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극비로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진태성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3일. 3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다. 정식 출근 첫날이었다. 한성그룹 본사 1층 로비. 거대한 건물 내부가 압도적이었다. 천장까지 뻗은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신입사원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다. 재민은 다른 신입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때였다. 옆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누군가 나왔다. 재민은 무심코 그쪽을 봤다가 멈춰섰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상대방도 재민을 보고 멈춰섰다. 바로 진재원이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냈다. 어?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우와, 진짜 똑같이 생겼다. 쌍둥이 아니야? 재원 대리님이랑 완전 판박이네. 재원이 먼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진재원 대리입니다. 아, 네. 신입사원 진재민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닮았다니. 재원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놀랐습니다. 성까지 같아서요. 혹시 친척 되세요? 재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부산이라서요. 친척은 거의 없고요. 재원은 재민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다. 눈, 코, 입, 심지어 귀 모양까지 똑같았다. 어제 식당에서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았네요. 사람들이 쌍둥이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재원이 시계를 봤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겠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해요. 네, 그러죠. 재원이 떠난 후 재민은 묘한 기분에 빠졌다. 어머니가 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재원에게 끌리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됐다. 하지만 재민은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 재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3일 후 진태성은 아침부터 전화를 기다렸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시간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보게. 99.99% 일치합니다. 진재민과 진재원은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진태성은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정말 쌍둥이란 말인가? 네, 부산 대병원 출산 기록도 재확인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맞습니다. 진태성은 현기증을 느꼈다. 의자에 다시 앉으며 이마를 짚었다. 그렇다면 25년간 나를 속인 건가? 전화를 끊고 진태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다. 25년 전 이 자리에서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다. 빗속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 그리고 며칠 후 사라진 며느리. 그때 아내 영숙이 말했다. 며느리가 충격이 너무 커서 아이만 놔두고 떠났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다.
왜 쌍둥이 중 하나만 놔두고 갔을까? 정말 며느리가 스스로 떠난 걸까? 진태성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25년 전 기록을 더 찾아봐. 며느리가 정말 스스로 떠난 건지 확인해봐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이명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피곤해서. 진태성은 소파에 앉았다.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과연 그녀가 거짓말을 한 걸까? 왜 그렇게 쳐다봐요? 아니야, 그냥. 이명숙이 차를 가져왔다. 재원이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회사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신입사원이 들어왔대요. 완전 판박이라고. 진태성의 손이 멈췄다. 그래? 누군데? 진재민이라는 신입사원이래요. 성까지 같아서 더 신기하다고. 이명숙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진태성은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눈꺼풀이 살짝 떨린 것.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것. 과연 정말 모르는 걸까? 그날 밤 진태성은 서재에 혼자 남았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25년간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아들의 유품이었다. 수첩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젊은 시절의 준호.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떠난 지 벌써 25년이구나. 사진 속 준호의 눈매를 자세히 봤다. 오늘 회사에서 본 재민의 눈매와 너무나 똑같았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았다. 진태성은 결심했다. 직접 며느리를 만나야겠다. 다음 날 아침 진태성은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부산으로 가자. 박미란 씨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냈나? 네, 부산 대병원입니다. 암 치료차 입원 중입니다. 출발하지. 차 안에서 진태성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25년 만에 만나는 며느리.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부산 대병원. 진태성은 김 실장과 함께 병동으로 향했다.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 25년. 25년 만에 만나는 며느리.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미란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앙상하게 마른 몸. 눈을 떠서 진태성을 봤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버님. 25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다. 오랜만이요. 진태성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왜? 여기까지. 잠시 얘기 좀 합시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진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25년이 지났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박미란이 쓴웃음을 지었다. 보시다시피요. 암 환자가 됐네요. 재민이는 잘 컸더군. 박미란이 놀란 눈으로 진태성을 봤다. 재민이를 아세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됐으니까. 박미란은 고개를 떨궜다. 알고 계셨군요. 준호를 많이 닮았어요. 진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아버지를 닮았죠. 그런데 왜 25년간 숨어 지냈소? 왜 연락 한 번 없었소? 박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숨은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뭐라고? 어머님이. 아니, 사모님이 저를 쫓아내셨어요. 진태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요? 아내가 당신이 아이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는데. 박미란이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쫓겨났어요. 재원이만 빼앗기고요. 재원이를 빼앗겼다고. 진태성이 벌떡 일어섰다. 네. 쌍둥이였어요. 재민이와 재원이. 일란성 쌍둥이요. 진태성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예감이 맞았다. 정말 쌍둥이였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풍기던 년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냐고. 고작 24세 애를 둘씩이나 낳았냐고. 재원이는 진씨 집안 핏줄이니까.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나머지 하나 데리고 사라지라고. 다시 나타나면 그 애도 빼앗을 거라고 협박하셨어요.
진태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벤치에 앉았다. 그럴 리가. 아내가 그럴 리가. 아버님은 몰랐군요. 박미란이 한숨을 쉬었다. 사모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25년간. 그때 진태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장이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99.99% 일치합니다. 진재민과 진재원은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진태성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재민이와 재원이는 쌍둥이가 맞소. 박미란이 눈물을 흘렸다. 25년 만이네요. 제가 낳은 두 아들이 쌍둥이라는 걸 다른 사람 입에서 듣다니. 진태성이 박미란의 손을 잡았다. 미란 씨, 재원이 잘 크고 있나요? 아버님이 잘 키우셨나요? 진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청년이 됐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다행이네요. 박미란이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재민이가 걱정할 거예요. 잠깐. 진태성이 박미란을 붙잡았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면 안 되겠소? 재민이도 내 손자고. 당신도 우리 며느리요. 박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25년이나 지났는데. 늦지 않았소. 준호가 하늘에서 원할 거요. 박미란이 진태성을 바라봤다. 먼저 사모님께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어요. 25년의 세월에 대한. 진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소. 반드시. 박미란이 병실로 돌아간 후 진태성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25년간의 거짓말.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명숙과 대면해야 한다. 진실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과 재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들은 형제였으니까. 그날 밤 진태성은 서울 대저택에 도착했다. 이명숙이 현관에서 맞았다.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까요? 진태성은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서재로 와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명숙이 따라오며 물었지만 진태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재에 들어서자 진태성이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DNA 검사 결과서였다. 이게 뭔지 알겠어? 이명숙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DNA 검사라고 써있네요. 재민이와 재원이가 쌍둥이야. 이명숙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당신이 25년간 나를 속였구려. 진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며느리가 아이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지. 거짓말이었어. 쌍둥이였고 당신이 한 명만 빼앗고 며느리를 쫓아낸 거야. 이명숙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변명할 게 있어?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요. 준호가 죽고 우리는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했어요. 진태성이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며느리를 쫓아냈단 말이요.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어요. 이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장바닥 생선 장수 딸이 무슨 재벌가 며느리예요? 게다가 고작 24세. 혼인신고부터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중 하나만 빼앗은 거요? 재원이는 진씨 집안 핏줄이잖아요. 우리가 키울 권리가 있었어요. 진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분노보다 실망이 더 컸다. 오늘 미란 씨를 만났소. 이명숙이 놀란 눈으로 진태성을 봤다. 미란이를요? 암 투병 중이더군. 5년째라고 하던데. 25년간 혼자 재민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벽마다 식당 설거지하고 밤마다 편의점 알바하고 김밥 한 줄로 점심 나눠 먹었다더군. 진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원이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울었을까? 이명숙은 고개를 떨궜다. 진태성이 일어섰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어. 재민이도 우리 손자고 미란 씨도 우리 며느리야. 여보. 그리고 재원이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해. 자기가 내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는 걸.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걸. 이명숙이 진태성의 팔을 잡았다. 안 돼요. 재원이가 충격받을 거예요. 당신이 만든 거짓말이잖소.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진태성이 서재를 나갔다. 이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25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며느리 미란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머님 제발요. 아이들만은 제발. 닥쳐.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 시장바닥 냄새나는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혀? 재원이는 우리가 키운다. 너는 그 애 데리고 당장 꺼져. 찰싹. 며느리의 뺨을 때렸던 손.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었다. 다시 나타나면 재민이도 빼앗을 거야. 내가 낳은 게 뭐가 대단해.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집안 체면이 중요했다. 때를 이을 손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명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태성은 재원을 회장실로 불렀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재원이 들어왔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곧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다. 재원아,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진태성은 한동안 재원을 바라봤다. 24년간 아들처럼 키운 손자.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다. 재원아, 나한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너와 재민이가 형제야. 재원의 눈이 커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를 했다. 너희는 일란성 쌍둥이야. 재원이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쌍둥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진태성이 깊게 숨을 쉬었다. 난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야. 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태성이 천천히 설명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내 아들 준호야. 2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지. 재원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았다. 24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누구예요? 박미란이라는 분이야. 재민이의 어머니지. 재원이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창가로 갔다. 24년간 속이신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아니다. 난 몰랐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재원이 돌아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요? 진태성이 한숨을 쉬었다. 25년 전 내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어. 너와 재민이를. 그런데 할머니가 너만 데려오고 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쫓아냈다고요? 시장 상인 딸이라고.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재원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럼 전 누구예요? 진재원이 아니면 전 누군가요? 진태성이 재원에게 다가갔다. 넌 내 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형제도 생겼잖니. 재원이 고개를 저었다. 못 믿겠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진재민 사원이 왔습니다. 재원이 놀란 눈으로 문을 봤다. 재민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똑같은 얼굴.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다. 재민 씨. 재원이 먼저 말했다. 우리가 형제래요. 재민도 놀란 표정이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진태성이 설명했다. 재민아, 너와 재원이는 쌍둥이야. 25년 전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재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내 어머니는 협박받았어. 다시 나타나면 너마저 빼앗는다고.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회장님이 저희. 그래, 난 너희 할아버지야. 세 사람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25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재원이 재민을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닮은 거였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편한지. 재민이 대답했다. 형제라서 그랬나 봐요. 재원이 쓴웃음을 지었다. 형제라. 24년 만에 형이 생기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자랐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얼굴.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진태성이 말했다. 너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재원이 놀랐다. 어머니를요? 병원에 계시다. 암 투병 중이시지. 재민이 일어섰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5년째 투병 중이신데. 재원이 망설였다. 24년간 얼굴도 모르고 산 어머니. 어떻게 만나야 할까? 제가 가도 될까요? 재민이 재원의 어깨를 잡았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재원은 계속 손을 떨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재민이 대답했다. 따뜻한 분이에요. 힘들어도 늘 웃으셨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으실까요? 혼자 편하게 자란 저를.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셨는데. 그게 당신이었나 봐요. 병원에 도착했다. 병실 앞에서 재원이 멈췄다.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요. 진태성이 재원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다. 어머니는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미란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맑았다. 박미란의 시선이 재원에게 갔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원아? 떨리는 목소리였다. 25년간 수천 번 불러본 이름. 꿈속에서만 만났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다. 재원이 천천히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니. 박미란의 손이 떨리며 재원의 얼굴로 향했다. 이마, 눈썹, 코, 입술.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정말 내 재원이가 맞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걸음마 할 때 엄마한테 오라고 손 내밀었는데 박미란이 흐느꼈다. 할머니가 널 안고 가버렸어.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재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저도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늘 같은 목소리였어요. 박미란이 놀랐다. 정말이니?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박미란이 재원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만났잖아요. 재민이 다가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25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병실 밖에서 진태성이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준호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며칠이 지났다. 박미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고열이 계속되고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다. 의사가 재민에게 설명했다.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 전체로 퍼졌어요. 재민은 무릎에 힘이 풀렸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재민은 복도에서 혼자 울었다. 이제 막 가족을 찾았는데 어머니를 잃게 되다니.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다. 가족이 다시 모인 기쁨 때문일까? 박미란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 후 박미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재민과 재원이 매일 번갈아가며 간호를 했다. 25년의 공백을 메우듯 세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이명숙이 들어왔다. 73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였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박미란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어머님. 25년 만에 마주한 시어머니. 박미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명숙이 천천히 다가왔다.
손에는 낡은 앨범을 들고 있었다. 미란아. 떨리는 목소리였다. 오랜만이구나. 박미란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명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누워있어. 아픈 사람이. 이명숙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이명숙이 앨범을 열었다. 재원이 어릴 때 사진이야. 사진첩을 펼치자. 아기 재원의 사진이 가득했다. 100일, 돌, 2돌. 재원이 자라는 모습이 차례로 담겨 있었다. 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고 싶었던 아들의 어린 시절이었다. 이 사진은 재원이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야. 이명숙이 사진을 가리켰다. 너를 찾는 것 같았어. 엄마, 엄마 하면서. 박미란이 흐느꼈다. 그때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이명숙이 일어섰다. 박미란이 놀랐다. 이명숙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박미란이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이명숙이 고개를 저었다. 미란아, 내 말 좀 들어다오. 73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내가 미쳤었구나. 시장 상인 딸이라고. 고작 24이라고. 우리 허락 없이 결혼했다고. 너를 쫓아냈어. 이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재원이만 빼앗고 갓 젖대는 아이를 엄마한테서 빼앗고 더 큰 죄는 남편한테 거짓말한 거야. 쌍둥이인 것도 숨기고 25년간 거짓말했어. 내가 아이 버리고 혼자 떠났다고. 이명숙이 두 손을 모았다. 용서해다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 그때 내 뺨을 때렸지. 시장바닥 냄새난다고 소리쳤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명숙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했다. 미란아,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빈다. 제발 용서해다오. 박미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25년간 품어온 분노. 25년간 흘린 눈물. 25년간 그리워한 아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박미란이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이명숙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미란아. 과거는 과거예요. 25년이나 지났잖아요. 박미란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다. 25년의 세월이 느껴졌다. 재원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훌륭한 아이로 자랐더라고요. 이명숙이 놀란 눈으로 박미란을 봤다. 정말이니? 날 용서해 줄 수 있니?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명숙이 박미란을 끌어안았다. 두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25년의 한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재민과 재원이 들어왔다. 어머니, 할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불렀다. 이명숙이 재민을 봤다. 재원과 똑같은 얼굴.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또 다른 손자였다. 재민아. 나. 할머니야. 재민이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 이명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그래, 내 손자.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재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재원이 이명숙의 팔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우리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이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25년의 아픔과 거짓말이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다. 진태성이 병실로 들어왔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다들 여기 있었구나. 이명숙이 남편을 봤다. 여보, 미안해요. 25년간 거짓말해서. 진태성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요. 3개월이 지났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어느 날. 한성그룹 대강당에서 하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진태성 회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올해부터 한성그룹은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지원자의 이름도 학교도 모르고 실력만 보고 뽑는 방식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다. 이름도 학교도
심지어 나이와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태성이 봉투를 열었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응시 번호 2024-1577번. 수석 합격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대 위로 한 청년이 올라왔다. 진재민이었다. 진태성도 놀랐다. 정말로 재민인 줄 몰랐던 것이다. 축하하네. 자네가 수석이군. 감사합니다. 재민이 고개를 숙였다. 수여식이 끝난 후 진태성이 재민을 불렀다. 정말 몰랐다. 내가 수석일 줄은. 저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재민이 웃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들어왔네. 진태성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랑스럽다. 준호가 봤다면 기뻐했을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미란의 수술이 있었다. 가족을 다시 찾은 기쁨이 면역력을 높였고 새로운 항암제가 효과를 보여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다.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이 모두 기다렸다. 재민, 재원, 진태성, 이명숙.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기도했다. 8시간의 대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재민과 재원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형, 어머니가 살았어. 그래, 정말 다행이야. 회복실에서 깨어난 박미란.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다들 걱정했구나.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재민이 물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박미란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님도 감사해요. 매일 병문안 와주셔서. 이명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란아,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 큰 집에 우리만 있으니 너무 썰렁해. 박미란이 놀랐다. 정말이에요? 그럼.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해 겨울. 진태성의 75세 생일이 되었다. 대저택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큰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다. 재민과 재원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태성이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준호야.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잘 자랐다. 하늘에서 지켜봐라.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다. 자, 다들 이리 모여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다. 진태성과 이명숙이 중앙에 섰다. 그 옆에 박미란. 양쪽에는 재민과 재원이 섰다. 하나, 둘, 셋. 찰칵. 25년 만에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재민이 가족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25년 만에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도, 할아버지의 후회도, 할머니의 죄책감도 이제는 모두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다시 운명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재원이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 내일 출근 같이 할까? 그래, 같이 가자. 두 형제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이명숙이 박미란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미란아, 내일 같이 시장 가자. 장 보러. 네, 어머님. 두 여인도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진태성은 벽에 걸린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내 가족이 모두 함께 있으니.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25년의 아픔과 거짓말, 그리움과 눈물.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었다. 한성그룹 회장 진태성, 그의 아내 이명숙, 며느리 박미란, 손자 진재민과 진재원. 5명의 가족이 따뜻한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25년간 꿈꿔온 모습이었다. 완전한 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2단계 스크립트 완료. 총 글자수 약 19,800자 약 70분 분량. 3단계 제목 및 썸네일 문구 작성으로 진행할까요?